안녕하세요.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. 여풍당당.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간디.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박수. 또 박수 같이 까먹었네요. 치지. 혼자만 자꾸 박수 치고. 자, 오늘의 네. 주제는 오늘의 주제 하기 전에 뭐 아까 네, 뭐, 제가 뭐 이제 하나 그 또- 예전에 네. 한번 그 회사에 간접적으로 알리는 방법 관련해서 네. 급여 가압류를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네. 그 급여 가압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네. 결정문을 가지고 왔거든요. 네. 일단 이 급여 가압류는 그 상간녀가 재직 중인 네. 회사에 이런 그 임금 채권을 가압류해달라라고 네. 하는 거고요. 이거는 소송 뭐 끝날 때 하는 게 아니라 걸면서? 소송 시작하면서 네, 바로 할 수 있고 소송 중간에 판결 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네.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급여 가압류는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네.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가압류하려면 상간녀가 다른 재산이 없어야 돼요. 네.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소유를 하고 있다거나 네. 아니면 뭐 상간녀가 어떤 그 거주지에 네. 지금 전세로 살고 있어서 네. 그 전세금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제 채권 가압류가 불가능하거든요. 뭐 네.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네. 그래서 일단 다른 재산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네. 이런 채권 가압류를 시작할 수가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가압류이기 때문에 보통 한 뭐 2천만 원 정도를 네. 그 가압류를 해요. 네.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그 변호사 보수료 말고 법원에 공탁하는 그 금액이 있어야 돼. 공탁금이 네.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한 뭐 20%에서 40% 정도가 준비가 네. 돼야 네. 되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을 내가 가압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. 뭐 400에서 800만 원 정도를 이제 법원에 보관해놓고 그건 나중에 찾는 거예요. 네. 근데 그만큼 이게 채무자한테 그러니까 피고 상간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압박이 되겠지. 네, 압박이 굉장히 되고 큰 압박이 되는 네, 거지. 예. 그 법원에서 좀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현금 공탁금을 내도록 그렇죠. 하고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채권 가압류가 되기 시작하면 그동안 뭐 반응이 없다거나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던 상간녀나 그 상간남들도 네. 이 채권 가압류가 들어감으로써 사실은 바로바로 뭐 합의해달라고 하고 그렇죠. 반응이 오게 가압류만 되기도 하고. 걸었는데. 네, 가압류만 걸었는데도 예. 소송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. 네, 그렇죠. 예. 왜냐하면 사실은 판결문은 내가 혼자서 이렇게 뭐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. 가지게 되는 거지만 이거는 회사에 다 알려져가지고 당장 급여가 그렇죠. 가압류가 되면 이제 급여가 뭐 185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급이 안 되고 적립이 되는 거거든요. 압류 적립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알게 되지. 경리부서에서도 알게 네, 되고. 바로 뭐. 알리게 되고 네.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렇죠. 신용도나 뭐 회사 내부에서 어떤 그런 신뢰관계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, 거기 그렇죠. 때문에 가장 영향이 큰 압박 수단 중에 하나이고요. 근데 그렇죠. 다만 이제 그만큼 압박 수단이 되기 때문에 네. 다른 재산이 없어야 된다거나 공탁금 필요하다거나 이런 정도의 그 지식을 알고 네. 계시면 되겠습니다. 예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걸 걸면 이제 회사에서 쑥덕거리겠지. 쑥덕. 이게 뭐냐. 왜 급여가 가압류가 지금 왜 들어왔더냐. 네. 꼭 이렇게 회사에 꼭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그렇죠. 캐는 사람이 있어. 네. 얼마나 재밌는 일이에요. 정보통이 있어. 걔한테 이제 물어보겠지, 사람들. 야, 네가 좀, 레이더망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네. 한번 좀 캐봐. 캐면 또 금방 나옵니다. 이 회사가 그래서 맞아요. 무서운 거야. 명예훼손의 소지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죠. 회사에 알려지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그리고 같고. 이미 또 이제 사내불륜인 경우는 더더욱이 네. 이미 그들이 감 잡지. 그렇죠. 뭐 이거 저기다. 네. 뭐 내가 볼 때 아무개 대리랑 네. 바람이 났는데 네. 그거 들어온 거 아니냐. 이미 다 얘기가 돌고 그러는 거죠. 그러니까 네. 이제 압박용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죠. 네. 이제 가압류는 판결 나기 전에 미리 이제 걸어놓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. 소송 같이 하는 진행하면서 거죠. 네. 그래서 앞에 가짜가 붙은 거지 가압류. 네, 예. 맞아요. 그렇죠. 압류는 아예 판결이 난 거 가지고 그냥 네, 압류를 해버리는 게 압류고 맞아요. 그거 이제 네. 구별을 잘 하시면 될 것 네, 같고. 그리고 이제 뭐 현금 공탁금 당장 목돈을 이제 법원에 내야 되는 거라서 조금 네.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채권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이제 보증보험으로는 가름이 안 되긴 하는데 저희가 뭐 지금 뭐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생활비도 못 받고 있고 뭐 생활비도 많이 받고 이 사람 네. 뭐 아내분은 전업주부여서 소득도 별로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신청서 이제 어필을 하고 법원에 어필을 하면 네. 그 공탁금을 조금 이렇게 감면해주거나 아니면 증권으로 좀 가름할 수 있게끔 해주시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일단은 네,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. 네. 이상 이상입니다. 이긴다 조변님의 법률 상식. 상간자 소송 전문 이긴다 조변님의 깜짝 법률 네. 상식이었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그 연초까지 네. 내년 초까지 너무 심해요. 수도권 네. 같은 경우는 이제 5인 이상은 집합 금지. 네. 네, 그리고 굉장히 더 이제 강화됐죠. 네, 그리고 네. 뭐 지금 음식점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식당 같은데 그 9시까지 그거 하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연말연시가 없다고 보는 거지. 그렇죠. 하지만 바람은 그럴수록 더 기승을 부린다. 코로나가 기승 부리면
바람도 덩달아 기승 부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. 예, 그것을 오늘 한번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. 자, 일단 이거지 이제 일단 그 코로나 따위가 바람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게 참 신기해요. 코로나 네. 따위가. 코로나 뭔데?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야. 더 바람 앞에. 심해지는 것 같아요. 만나는 게. 바람 앞에 등불 신세입니다. 코로나 따위가. 그럴 때 쓰는 거야. 바람 앞에 등불이 코로나야. 그냥 꺼져. 왜냐면 바람이라는 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중독. 네. 마약 중독의 한 2배, 3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그래서 뇌가 마비가 돼서 전두엽이 마비되고 편도체가 손상이 일어나서 네.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는 거거든. 바람은. 네. 겁대가리 상실. 예, 바람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바람으로 인한 그 후유증이 보이지가 않는 거야. 나중에 네. 바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큰 추락을 맛볼 수도 있고 가정도 깨질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추락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. 네. 그리고 편도체가 이제 두려움을 감지하는 거거든. 네. 그게 손상이 된단 말이에요. 이거는 과학적으로 뭐 뇌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니까. 네. 중독이 돼 버리면 전두엽이 망가지고 편도체가 망가진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된 거니까. 네. 그리고 전두엽이 망가지는 거는 어떤 계획이 사라져 버려요. 올바른 판단 못 하고 계획이 사라진다는 거는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큰 후환이나 두려움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. 네. 그래서 코로나에 걸린다? 그건 네. 당연히 코로나 걸리는 건 두렵지 않고. 네. 감수하는 거예요? 아니 그냥 감수가 아니라 그냥 아예 생각을 못하는 거지.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. 그리고 단둘이 만나니까. 그러니까 오히려 더 코로나가 왜 이게 기승을 부릴 수 있냐면 단계가 이렇게 상승되면 상승될수록 코로나 네. 단계가 뭐 네. 1단계에서 2단계 되고 2.5단계 되고 이렇게 또 3단계까지 갈 태세인데 네. 이렇게 가서 상승이 되면 여러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. 더더욱 둘이 더 결속력이 깊어진다는 얘기예요. 오히려 다른 유흥거리를 못하니까 그렇지. 둘한테 더 집중하게 더 집중하게 되는 되겠네요. 거죠. 그렇죠, 네. 그렇죠. 그래서 더 몰입이 된다, 둘이. 네. 일단은 첫 번째는 그게 있는 거고. 네네네.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바깥에서 이제 놀거리가 없잖아요. 둘이 만나더라도 네. 예전에는 뭐 소소하게 거리도 걷고 영화도 뭐 보고. 영화도 네. 보고 뭐 데이트도 좀 한단 말이에요. 네. 뭐 술도 먹고 네. 뭐 9시 10시까지도 먹고 서로 꽐라가 돼가지고 그냥 헤어지기도 하고 술 많이 먹으면 뭐 노래방도 갔다가 또 커피숍에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네. 이런 게 다 생략. 네. 문을 안 그냥, 열어버리니까 방으로. 바로 방으로. 차로. 네, 차에서 응용이 빠르시네. 그래서 차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거나 네. 차에서 다 할 수 있죠. 뭐 보통 차에서 많이 하지. 네. 또는 그 바로 그냥 텔로 직행하는 호텔이나 모텔로 직행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. 네. 그러니까 이들은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. 서로가 서로의 몸만 이럴 때 탐닉이라는 표현을 써요. 전문 육체의 몸 탐닉. 육체를 탐닉하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. 더 깊어지는 거지. 더 힘들어지겠는데. 더 힘들어지. 네. 하지만 증거 잡는 게 좁혀집니다.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. 한정되니까. 한정되지. 예전에는 광활하게 뛰어다녀야 돼. 둘이 막 그렇게 쏘다녀 바람에 네. 뭐 차 가지고 어디 여행도 갔다가 무슨 저기 양평에 뭐 두물머리 뭐 난 거기가 그렇게 또 바람의 성지라 그러고 바람의 성지가 몇 군데 있어. 거기를 그렇게 쫓아다녀. 그러면 이들은 참 그리 부지런해. 차 가지고 이쪽 저쪽 옮겨 다니고 밥도 먹었다가 술도 먹었다가 뭐 차도 마셨다가 뭐 길거리도 걸었다가 네. 그러고 나서 이제 모텔 들어가고 호텔 들어가고 뭐 복잡하단 말이에요. 맞아요. 영화도 봤다가 동선이 많이 있었죠. 이젠 네. 동선이 짧아집니다. 그럼 다 생략. 바로 직행. 바로 직행이야. 이거 오히려 증거 잡기 쉬워져. 어떤 면에서는 또 증거 잡기가 쉽겠네요. 그렇죠, 바로 그렇죠. 한 군데 가는 곳만 그렇죠, 딱 포착하면은 그 안에서 뭘 하고 있다는 거를 발견하면 되는 거니까. 그렇죠. 네.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는 기존에 지금 바람을 진행 중인 경우. 네. 자, 근데 예비 바람 사범 이런 경우 이제 막 둘이 막 썸 타기 시작한 네, 거야. 네, 뭐 네. 직장에서 만나가지고 네. 서로 막 약간 좀 서로 호감을 느껴. 네. 약간 호기심이 생기는 단계. 네. 네. 요 단계에서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. 네. 근데 서로 또 만나서 이제 뭐 술도 한잔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처음에 네. 그러잖아. 그래서 그렇죠. 좀 이제 보통 그걸 못 술이 하잖아요. 많이, 술이나 네. 이렇게 대화가 많이 모티브가 되죠. 네. 보통 술이지. 네. 술을 먹는데 9시에 끊긴단 말이에요, 술이. 네. 네. 9시 되면 다 나가야 되잖아. 그렇죠. 근데 이들은 갈급해. 네. 왠지 좀 더 있고 싶어. 서로의 시간을. 근데 어디 갈 데가 없어. 네. 커피숍도. 그럼 보통은 술을 먹고 나서 술도 깰 겸 대화도 할 겸 커피숍 가서 또 이렇게 네, 네,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이러면서 서서히 깊어지는데 네. 아니면 뭐 노래방을 가든지 둘만에 어디 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거기서 약간 스킨십도 하면서 서서히 깊어지는데 거기서 나와버렸어.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빛나고 있는 거는 모텔 반짝반짝.
저기 가서 맥주 사가지고 더 얘기할까? 갈 데도 없는데 근데 그게 이 바로 될 수 있는 거예요? 작업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지. 오히려 아니, 상대방 여자도 이를테면 이제 내 남편이 바람피는데 얘가 그렇게 작업을 날렸어. 네. 상대방 여자도 호기심이 있고 아니, 호기심이 아니라 호감이 있으면 그 패를 받죠. 물론 뭐 이제 미필적 고이 비슷한데 그래 가서 뭐 하면 그만 안 하면 그만 그러면서 가는 거겠지. 내가 뭐 꼭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네. 아니고 우리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지. 거기 가가지고 맥주만 한 잔 그렇죠. 마시자. 그렇죠. 라고 하는 명분을 거구나. 준단 말이에요. 명분. 왜냐면 이 사실 여자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는 명분을 끊임없는 명분 싸움이거든. 사실 여자도 어떤 특정 어떤 행위를 하고 싶어 남자랑. 네. 근데 명분을 늘 줘야 되는 거거든. 근데 야 하러 들어가자. 이건 아니야. 이제 그렇죠. 뭐 자주 하는 사이면은 자연스럽게 모텔 가자 그러면 그냥 가는 건데 이제 막 더더욱이 한 번도 안 갔고 이제 막 서로 좋아 스킨십도 약간 했어. 이 단계에서 가자고 그러는데 그냥 가자 그러면 이상하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럼 몇 가지 이게 설정을 한다고. 네. 아예 술을 완전히 만취해가지고 비틀거려가지고 막 술 취하는 척하면서 막 비틀거리면서 끌고 들어가면 여자도 부축해주는 식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든지 네. 명분을 끊임없이 줘야 되는 거거든. 네. 아니면은 이렇게 졸아 술 먹으면서 아우 전날 잠을 못 자가지고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계속 너무 잠깐만 잠깐만 쉬고 싶다. 나 한 30분만 나 집에 갈 힘도 없네. 물론 상대방이 볼 때 우습지. 근데 호감을 그 여자가 나한테 호감을 느끼는 순간은 네. 우습지가 않아. 그 여자도 그걸 그렇죠. 나름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. 그래 그렇죠. 그렇게 해주자. 그러면서 가는 거거든. 그런 명분을 끊임없이 줘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좋은 명분이 생겨버린 거네요. 자,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. 이대목에서 퀴즈가 아닌데. 자,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데 임진왜란. 일본이 뭐라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침략했는데요. 그것도 명분을 걸고 침략해 들어왔다고. 다 국제관계에서도 뭐 침략을 하고 뭐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다 명분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하진 않는 거거든. 네.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라 그랬냐면 네. 조선을 치면서 일본을 뭐 해야 된다? 정명가도 응.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데 니들 네. 비켜라. 명나라 치러 간다. 이 명분 세운 거거든. 조선은 비켜라. 정명가도라 그러는 거. 네. 그걸 한 겁니다. 정명가도. 아주 너무 거창하게 말이 빠졌는데 말이 빠졌어. 모든 것에 명분이 있어야 된다. 명분이 있어. 네. 이게 명분 주기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. 9시에 다 끝나버리니까. 그리고 진짜 9시에 나오니까 없어. 맥주 사가지고 얘기만 좀 하다 갈까?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돼. 그러고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썸 타는 사이 또는 이제 막 발전하려고 하는 사이가 오히려 9시에 이 모든 것이 다 문 닫고 여러 명 모이는 거를 막는 거를 둘만의 그 어떤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. 네. 진짜 늘 긴장해야 된다는 얘기죠. 맞아요. 그겁니다. 네. 그리고 또 덤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는 제가 그 시즌 2에서 시즌 2 첫 회가 아마 요거 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뭐 이 내용은 아닌데 네. 그때도 뭐 코로나가 이제 바람을 못 이긴다 이런 내용인데 네. 그때 이제 잠깐 언급한 게 있는데 이제 또 위장을 할 수 있으니까 마스크로 얼굴 위장하니까 맞아요. 네. 더 나아. 네. 불륜 사이에서 아무것도 안 걸치고 걷는 것보다는 마스크로 가리고 또 겨울이니까 더더욱이 옷으로 두둑하게 무장해가지고 심지어 모자까지 이렇게 딱 쓰면 네. 추우니까 모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. 네. 이 패딩에 이렇게 달려있는 모자 딱 쓰고 이러고 가면은 왠지 이렇게 죄책감도 덜해지고 그렇죠.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어디에 숨어져 있는 느낌, 네. 편안함, 그렇죠. 안정감을 느낀단 말이에요. 네. 안정감. 그래서 마스크가 또 그런 역할도 한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오히려 배우자 바람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네.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아내분들이나 남편분이 내 배우자가 코로나인데 무슨 뭐 절대 바람 안 그렇습니다.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지만 네.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지금 상담 더 많아요. 맞아요. 네. 이거는 코로나가 바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네. 얘기예요. 오히려 코로나를 역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람 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절대 이 코로나였기 때문에 바람은 안 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뒤통수 맞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. 네.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네. 법률 업계는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. 게 사실이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맞아.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안 하니까 네. 이 형사 사건이 돌아가지가 않고 또 그렇죠. 사람들이 만나질 않으니까 네. 범죄를 저지르는 그 범죄율이 좀 낮아졌대요, 실제로. 그렇죠. 그래서 형사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데 유일하게 좀 그 매출이라 그러나 그게 증가된 부분이 이혼. 하고 요 지금 상가. 가정, 그렇죠. 네. 왜냐면 이혼은 둘이 계속 부부가 집에 있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. 부딪히는 거죠. 맞아. 좀 떨어져요. 이혼은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렇죠. 그다음에 외도는 진짜 외도는 안 만날 것 같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. 오히려. 네.
맞습니다. 그래서 요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 잡기가 쉬워. 네. 코로나 뭐 수상해. 그러면 딱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. 네.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증거 잡을 필요가 없어. 자동차 뒤지는. 차 안에서 모든 게 벌어지기 때문에 차에다 녹음기가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지만 네. 일단 뭐 증거라도 좀 채취하려면 아니면 블랙박스 녹음기. 네. 차에서 증거 잡는다. 두 번째는 모텔 들어가는 거. 네. 미행을 하는 네, 네. 그런 수단을 발휘해서라도 네. 예, 모텔 증거를 잡는 거. 네. 그리고 세 번째는 카톡 증거. 폰으로 뭐 하는 거. 자주 못 만나니까 자주 못 만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카톡으로 주고받는 카톡으로 주고받는. 네. 그래서 그 세 개로 좁혀질 수 있다. 세 개로 집중하면 되겠네요. 집중하면 되는 네. 거죠. 오히려 집중이 된다는 얘기죠. 네. 증거 잡는 것도. 맞아요. 네, 네. 그렇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또 저희 그 역풍당당 바람치유센터 거기 들어오시면 제가 쓴 대처법글 그리고 네. 많은 분들의 사연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셔서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다음 시간에 또 봬요. 안녕. 안녕.